요거. 예. 그 1대1로 참여 자제. 자제. 발칸 국가. 예. 발칸 국가라는 건 이제 몬테니그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리스, 불가리아, 예.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아. 이제 주목하는 건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요게예요. OECD 국가,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어. 오. 이탈리아가 친중이에요. 예. 대표적인 친중이라고 요 새끼 봐라, 요 새끼 예. 봐라. 그런 거거든, 내가 지금. 이거 안 좋은데? 아,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탈리아 아니야? 어허, 얘들 좀, 이거 손 좀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탈리아. 페라가모. 네. 이거 다 이거 이탈리아. 이거 이탈리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디가 영향을 받냐면 중앙아시아예요. 이탈리아가 친중화를 하게 되면 중앙아시아도 같이 친중화를 하는 역학관계가 있어요. 예. 요거 그래서 그림이 안 좋아.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그 조국 얘기할 때 중앙아시아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막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문재인이가. 예. 그럼 중앙아시아가 지금 이제 신중으로 이제. 그러니까 친중화가 돼가고 있는 건데, 예. 이탈리아가 이렇게 친중을 하게 되면은 맞물려서 움직이거든. 예. 자, 그거 있어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 헌법 재판소인가? 그 무슨 헌법 연구소인가? 거기에 이탈리아의 그 똑같은 기관에서 왔었어요. 그 헌법하는 애들이. 네. 한국에도 얼마 전에. 이거 그림이 안 좋아. 그럼 미국이 이탈리아 어떻게 제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폼페이오가.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출발. 네. 드론 테러에도 잠잠한 유가. 미국 셰일 파워.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 드론 테러에도. 네. 드론 테러에도. 굉장히 흥미스러운 기사예요. 예. 그게 얘가 옛날 때 그랬잖아요. 저기 아라비아 쪽에다 한번 사건 나면 기름값 올라간다. 예. 기름값이 19%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예. 떨어진 원인이 셰일가스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상샘이든 마스크 맥맨이든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예. 미국의 석유 재벌이라면 예. 어떻게 세계 석유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아이디어 있어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요? 네, 미국의 석유 재벌. 예를 들어서 뭐 세븐 시스터즈 쪽 엑스모빌이 했던 그쪽 회장이다. 근데 이 세계 석유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 예. 어떻게 하면 장악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중동에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테러.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뭐 테러가 뭐가 간에 어떻게 해서 석유 패권을 장악해서 완전히 석유 기업들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자기 뭔가- 걸로 다 만들면 되잖아. 다 자기 걸로 만들면 석유 패권 장악하는 거잖아. 예. 일단 중동 거기를 망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전쟁이 아니고. 전쟁은 함부로 막 하면 돼요. 전쟁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사업이야. 예.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의 논리는 최소의 비용, 최대 효과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이 벌써 맞히는 분이 계시네. 어. 이거 답을 보면 어떻게 해? 사버린다? 네? 다 사버렸어요? 여기 써놨는데 아까 여기 HYEJIN 혜진님 저가 공세, 저가 공세. ST님 판매값 하락.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처럼요.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 물건 못 팔게 싸게 망하게 팔면 하는 되는 것처럼. 거네요. 대체제도 네, 뭐 나쁘잖아요. 내전 유도, 이간질 이거 다 돈 든다니까. 예. 다 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모든 정책은 가장 좋은 것서부터 플랜 B, C, D로 가겠지. 가장 좋은 건 뭐야?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최고겠지. 근데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얻는 건 전쟁 같은 건 나중에 고려해서 하는 거야. 그 처음부터 하는 거는 하책이야. 예. 가격 하락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격 하락이 되면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3살 때 중동에 있을 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리야드예요. 내가 어렸을 땐 리야드에 들개가 다녔어요. 그 수도인데 수도에 들개가 막 10마리가 떼를 져 막 다니고 그랬어. 무서운데 그거? 하도 많이 들개들이 돌아다니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쏴주겠어? 쏴주기로 그랬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 때 김기사 아줌마 방송 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그 노가다 아저씨들이 바로 몽둥이를 쫙 들고 그 들개 한가운데 들어가서 들개를
잡았어요? 키 150cm의 아저씨가 들깨 10마리를 때려잡고 막 몽둥이로요? 그래가지고 보신탕으로 먹는 쾌거를 사우디 경찰들이 수고를 덜어주는 사우디 경찰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총을 마취총 딱 쏘면 엉덩이에 맞잖아. 그럼 들깨가 열받아서 막 쫓아온다고 그러면 차 타고 막 도망가. 그러면 막 들깨가 쫓아다 약발이 이렇게 쫙 올라오니까 틱 쓰러지면 그거 이제 그물로 잡아서 이제 소각 처리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로 그냥 총도 필요 없어. 오직 그냥 강목 하나하나 딱 이걸로. 그게 돈 최대로 안 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깨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한 2001년도가 영국에 있을 때 BBC 월드에 도시가 딱 나왔는데 뉴욕이 나오는 거야. 무슨 도시가 이렇게 예뻐? 그때 그 리야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리야드는 그렇지 않거든.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옛날 때는 그게 그 간접세가 없었어요. 이런 거 살 때 세금 붙잖아요. 없었어. 값이 엄청 쌌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금 붙이고 뭐 많아. 왜?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베두인족들이 아파트에 안 살았어요, 옛날 때는. 아파트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쫙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고 야, 너는 저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때는 그 아직 유목민일 때니까 양떼를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다 놓고 막 그러고 잤어. 양들이랑 같이 자고 막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지. 이제 완전 현대 시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옛날 때는 유가가 5불이라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막 50불, 60불 그러잖아요. 모자라. 돈이 모자라 이제. 쓰는 게 많은 거야. 옛날 때는 베두인족들이 그런 거 필요 없었거든. 줘도 안 썼어. 나 필요 없어요 막 이랬다고. 근데 자식 세대는 이제 문명을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보험, 복지, 막 이게 생기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비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가 손익분기점이 자꾸 올라가는 그렇네요. 예, 정부 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붙였던 간접세도 막 붙이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유가 손익분기점이 50불이다. 근데 국제 유가 40불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50불인데 손익분기점이 50불인데 국제 유가 50불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망해요. 왜 망하느냐? 경제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3%건 5%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똑같으면 그만큼 2%, 5%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야, 근데 드론 테러가 났는데도 잠잠하면 이거 큰 문제네요, 쟤네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람코 같은 어마어마한 그 큰 석유 기업이 재정 적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실 기업이 돼버린다고. 부실 기업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데 보통 누군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응. 미국.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제 유가를 미국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 훅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사버리면 되네. 중동의 웬만한 기업, 석유 기업들이 다 망하는. 호로록 망하거나 아니면은 중동의 국가들이 주식을 많이 양도해서 미국이 대주주가 되게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서 미국의 중동 그 오펙 국가들의 그 석유 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해요. 오히려 국제 유가를 좀 저유가로 가지는 게 미국 사람들이 기름값이 싸지면 캠핑도 많이 갈 테고 좀 차 타고 많이 싸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 지수가 올라가는데 선거에 좋지 않을까? 좋죠. 그리고 저유가가 된다고 해서 미국 기업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저유가를 이용해갖고 그 산유국들 기업의 주식을 더 인수한다든지 경영 상태 나빠질 테니까 아니면은 뭐 인수할 수 인수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선거 땡 끝난 다음에 국제유가 빡 올리면은 근데 뭔가 그럴 것 같다는 그럼 러시아도 유가가 올라가서 조금 좋아할 뻔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여기 뒤에서 내가 얘기할 거였지만은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돕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어디 감히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이서. 안 되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편이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를 도와줄 보호국이 없어서 러시아를 택하겠다고 한다고? 근데 미국이 그런 걸 그냥 보면서 그냥 철수한다? 뭔가 그림이 이상해. 그죠. 예. 여군 이쁘다? 그렇죠. 내가 옛날 때 내가 자연사 박물관 때도 얘기했죠. 저런 여자들이 가미카제를 공격을 하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고 만다. 어떻게 총을 쏴? 막 그러고. 근데 앞에는 예쁜데 뒤에는 좀 별로. 쏴야죠. 그럼 뒤에는 쏴야지. 별로. 그건 쏴야지. 하여튼 그런데, 앞에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 미군이 빠지는 게 좋은 게 선거에서 미군이 지금 쿠르드족 분쟁 지역에 가서 총 맞아 죽으면은 트럼프 선거에 좋을 일이 없어요. 차라리 미국 빠지는 게 나아. 지금 선거 기간 동안은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내 관점은 그렇게 봐요. 트럼프의 선거의 재산의 확률을 높이려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괜히 중동 분쟁에 쓸데없이 휘말려서 막 미군 죽거나 이러면은 이거 머리 아파지는 거야. 트럼프 외교 정책 잘못했다. 또 개소리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싹 손 떼는 게 좋아.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쿠르족이 빙신짓을 하네. 시리아군이랑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어휴. 이러면 안 되지. 네, 안 되죠. 원래 시리아 내전은 원래 쿠르드 정부군과 쿠르드 반정부군, 알카에다, 그 다음에 저기 그 쿠르드족 이런 식으로 4분열이 돼서 싸웠던 사파전인데 얘네들이 다 반정부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수니파예요, 얘네들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수니파 이슬람인데 쿠르족이 지금 시아파계 친이슬람 계열인 아사드 정권과 손을 잡는다? 이거는 자살행위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터키 육군이 투입됐다고. 네. 예. 걔네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쿠르드족이 뭔가 했더니 그 저번에 그 IS가 네. 점령했던 그 걔네들이네요. 그 백인. 얘네가- 얘네는 백인같이 생겼잖아요. 얘네가 네. 지금 IS를 다 포로로 잡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은. 이번에 네. 미군 좀 나간다 그래서 미군이 손 딱 떼면서 네. 그 포로들이 또 탈출했대요 몇백 명이. IS가 좀 탈출했어요. 700명인가?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얘네들 이거 선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외교를 못하니 쿠르족은 맨날 나라 없이 저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무장 독립도 중요하지만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 얘네들 또 헛짓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를 읽거든. 트럼프는 지금 현재 대선 선거 전까지는 중동의 무력적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괜히 죽으면 안 되고 이상한 일 하지 않는 게 좋고 오히려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올리면서 그걸 해서 수치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걸로 보이게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면 돼. 이번에 뉴스에서 났거든. 트럼프가 지금처럼 미국의 경제 상태가 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은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할 일은 뭐다? 현 시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제유가 저유가가 지금 트럼프한테 유리해요. 저유가를 유지한다는 소리는 뭐다? 이란 분쟁 안 한다예요. 근데 이란 분쟁을 안 하면 안 돼. 왜? 이란이 커지는 거를 누군가는 막아야 돼. 그걸 누가 막게 하고 있어 지금? 터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터키는 또 엄청난 이권을 받겠네요. 때린다고 하는데 때릴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최소한 뭐냐, 그 터키 대통령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예르도안. 예르도안 같은 경우 터키 경제가 일시적으로 나쁠 수는 있지만은 예르도안 개인에게는 막대한 이권을 주겠죠. 개인한테. 그러면 저 선거 끝나면 그럼 미군이 다시 배치되거나 뭔가 무력으로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군들은 지금 그 비용이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현상도 있잖아요. 자,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를 가면 트럼프는 연임이 될 거예요. 미국 경제는 좋아질 테고. 자, 그리고 터키군이 그러면은 시리아 땅에 들어가서 시리아를 제압할 수 있겠냐예요. 지금 쿠르드족과 시리아 정부군이 힘을 합쳤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지금 뭐냐면 터키는 시리아에 침략한 거예요.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터키군이랑 싸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터키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냐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못 이기죠. 왜 못 이겨요, 근데? 네? 왜 못 이기는 거예요? 좀 잘 힘의 균형이 국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 거란 말이야.
피 그렇게 터지게 뭐 싸우는데 완전히 압도적으로 힘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터키 육군이. 터키 얘네들 완만하게 이기면서 가겠지. 막 뭐 옛날 6.25 전쟁 때처럼 뭐 부산까지 내 이러면 불가능하다고. 힘의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는 재선 딱 된 다음에 중동에 아직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입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름값 올려도 되죠. 왜냐? 기름값을 올리는 게 그리고 중동 석유 기업한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 기업화시키고 그때까지 이제 M&A를 해가지고. 자, 난 왜 그렇게 된다라고 메커니즘을 보냐? 첫째, 러시아 이 새끼들의 아가리를 닥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를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하는 조건 딱 하나, 중국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 친미 국가들도 중국의 석유를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 처먹었어. 야, 중국의 석유 팔지 마. 그러면 중국이 우리 주요 고객인데요. 맨날 이런 개소리했단 말이야.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거 반맹이죠. 이제 반미행인데 그렇다가 딱 때릴 수는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똘똘 뭉칠 테니까. 근데 저유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 갑되는 거. 미국한테서 사오니까 좀.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석유 기업의 대주주가 되지 않을까 되는 거야. 그러면 결정권은 누가 갖는다? 미국 갖지. 그럼 중국이 안 팔 수도 있지. 필요에 따라서. 팔 수는 있어. 팔 수는 있지만 만약에 판다면 비싸게 팔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주식이 100%인데 100%의 주식에서 만약에 미국이 30% 먹어버렸다. 30% 먹어서 대주주가 됐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중동의 석유 기업은 30% 주식만큼 수익이 감소한 거야. 그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해서 정부 지출이 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 지출은 늘 일정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수익 지분을 뚝 떼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하죠. 자, 그럼 중동 국가는 그 손실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돼요? 아니야. 더 많이 들어야지. 팔거나 더 유가가 생산을 많이 올라가 하고. 주면 되는 거지. 어. 근데 내려버려. 중국하고 경쟁하는 상태에서 석유를 더 많이 파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중국 같은 소비국이 석유를 좀 덜 쓰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냥 값을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그 드론 폭격 났을 때 어쨌든 유가를 올리기 위한 뭔가 마사지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격을 다시 낮췄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그 집권층, 뭔가 이 큰 세력일 테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아지긴 하네요. 왜 불만이 있어요? 자기가 먹는 건데 MMA 합병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사우디의 집권층이 이 뒤에서 드론 공격을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짰다. 유가 상승을 기대해서 유가 상승을 원하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잖아요. 근데 얘는 상승을 해야 되는 거를 미국이 생산을 막 풀어버리니까 얘는 아쉽지 않냐 미국에 대해서. 그럼 반미 정서가 생기지 않냐. 원래 중동은 원래 이슬람은 다 반미예요. 사우디도 어느 기본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도 친미는 없어요. 다 반미야. 국민 종교 정서. 문제겠죠 아마. 이슬람권은 원래 다 반미인데 그냥 정부가 친미하는 것 뿐이에요. 왜? 안 맞아 죽기 위해서. 다 그거뿐이야 다. 중동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가 다 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미국도 중동에 친미 국가가 있다고 해서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이 세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도 배신 때리는데. 그죠. 그런 거 없어. 혈맹이라는 나라도 배신 때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모든 거는 코를 끼워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다 그렇게 코를 끼지 않고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오펙 국가들을 그 석유 기업들, 국영 석유 기업들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어떤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이런 식으로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내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유가가 된다고 미국이 손해보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고유가가 돼도 돈을 벌고 저유가가 돼도 돈을 벌고 어느 쪽도 미국한테는 손해보지 않는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죽고 나는 거는 중동 국가와 중국이지. 중국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그 자기네 국가들이 그 손해는 보지 않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결국 국제유가를 올려서 손실은 메꿀 것이다. 네. 근데 국제유가를 올려서 손실을 메꾸게끔 한다는 소리는 다시 또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석유를 많이 쓰는 시스템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다? 태양광과 전기자동차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 예. 여기까지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문제 이게 나비 효과지. 예. 그렇네. 그래서 전기자동차 사업은 100% 실패한다. 예.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 우리나라에 딱 지금 뭐 전기 자동차 공장 뭐 아유, 들어놨다고 하는 것도 새만금에도 있고. 막 하고 예. 있고. 다 망할 거예요. 전라도는 뭐 태양광 싹 해놨고 도배해놨고. 이미 또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 망하게 하겠네. 부도날 또. 거다. 예. 나는 부도난다에 베팅하는 거야. 얘들 다 실패한다. 그럼 전라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다른 공장 또 나와야지. 신한 염전, 예. 소금. 아, 진짜 정부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개피 보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이번에 절대 사업 성공하지 못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오펙 국가도 그렇게 지분을 많이 주식 지분을 빼앗기고 나면은 그러한 어떤 주주 결정 문제라던가 네. 그다음 역학관계 때문에 국제 유가를 올리지 않고서는 네. 자기네들의 그 재정 상태를 운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지지한 쪽으로 갈 것이고 미국도 국제 유가 상승에 많은 여건 그리고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사업인 대체 에너지 사업을 조져버릴 것이다. 예, 그래 버려야지. 예, 그렇게 갈 거다예요. 중국 꼴 좋습니다, 아주. 예. 꼴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도 다 망한다예요. 예. 박사 이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지금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수입을 굳이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중동의 유가에 대해서도 예민한 건 오히려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미국이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중동에서도 발을 빼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발을 빼고 있어서 모양으로 보면 아무튼 다 이렇게 발을 빼는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선거와는 어쨌든 뭐 조금 뭐 관계성을 좀 배제하고 나서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균형 관계를 유지해줄 대리인 역할을 할 나라를 찾고 있다.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CPEC에서 하신 게 우리가 그 역할을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할 동북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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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할을 조금 우리한테 조금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일본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일본의 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세요. 왜냐하면 일본은 에너지를 계속 수입해야 돼서 뭔가 이 유가에도 예민하고 또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미군을 대신할 군사력도 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건 끝까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본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얘기했듯이 내가 그때 그 CPEC에 가서 미국 가서 얘기한 게 바로 힌트가 육군이었단 말이야.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한국말 할 때 영어로 번역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못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육군의 숫자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 않는다.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 때문이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한국이 된다면 이런 말에는 남북 통일 그 이상이 된다면 더 많은 육군이 필요하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군을 강력하게 육성을 해야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육군을 강력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해군과 공군을 개발할 수 있는 군사비가 육군에 할애되면서 미국의 해군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인공위성 개발 사업을 못 따라온다는 게 내 기본 전략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해군을 개발하게 되면은 일본도 나중에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해군을, 그러니까 왜 동북아시아에서 해군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왜 만드냐는 거야, 내 말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는 그 누구도 해군을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베는 일본은 그거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트럼프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막 트럼프 비위 맞춰주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베도 지금 뭐냐면 아베도 이게 참 딜레마인데 내가 보는 일본은 뭐냐? 일본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중국도 같이 지지해요. 이걸 알아야 돼. 아, 그래요? 네. 미국에 찰싹 붙은 줄 알았는데. 북한하고 똑같네요. 네. 김정은이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중국이 원하는 거, 일본이 원하는 건 이 상태예요. 일본도 알아. 일본은 보통 국가화가 될 확률은 거의 10% 확률도 안 돼. 굉장히 낮네요. 안 돼. 안 된다면은 아베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베노믹스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즉 뭐다? 지금의 이 상태. 그러니까 아베는 문재인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을 일정하게. 그래서 내가 일본 우파를 내가 구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변 이희재처럼 뭐 일본 우파면 우파하고 덥석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일본의 우파의 관점에서는 한반도 중에서도 특히 남한의 네. 정권이 반미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그래야 일본이 미국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남한에서 친미 정권이 생기면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적당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망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수화푸도 열어주고 예, 중국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서 예. 그러고 있잖아. 경제 교류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새끼 왜 저래?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중국이 망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 1위는 중국, 2등은 일본이에요. 중국이 망하면 다음은 누구다? 일본. 일본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이 일본한테 개길 수 없게 미국한테 존나 얻어 터져갖고 그렇게 상태는 되되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베, 즉 일본의 우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보통 국가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우파는 네. 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게 복잡해.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랬고 집회를 일본의 어떤 반중 집회에 가는데 반중 집회의 슬로건은 중국 분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일본 우익 단체 안에는 그래서 내가 친미적 우파와 반미적 우파가 있다는 걸 내가 구별하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물론 내가 이걸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용어도 사실 틀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사람한테 그냥 대충 구별할 때 그 정도는 구별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원하는 질서 속에서 일본의 발전을 원하는 우파와 미국의 질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일본을 발전시키려는 두 종류의 우파가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극우, 일본 극우들. 네. 그러니까 저 미국 영향력 말고 자생하고 싶은 네. 그 우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중국이 망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질서를 벗어나고픈 우파와 미국의 질서 하에 일본을 번영시키는 우파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 하에서 일본이 공조하겠다라는 우파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평된장 구별하지 그죠, 못하고 맞아요, 아무랑 손 맞아요. 잡지 말라는 거야. 내 맞아요. 말은. 그게 반중 집회를 하는 그 우파. 그거는 거기에 맞다라고 볼 수 아니에요. 그 속에 섞여 있어요. 그 안에도 그 사쿠라 TV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일본어를 알아야 일본 농객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연대가 가능하고 이 사람은 충돌이 있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모르니까 봐도 몰라. 우파세요? 어이구 우리 편 이런 식이야. 이게 이런 게 안 된다니까. 구별해야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재적 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그럼 미국한테는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선 난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잖아. 일본은 달러의 역사적 배경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싸웠고 핵폭탄을 맞은 나라야. 그러면서 이제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반미국의 식민지 상태를 겪고 있는 나라예요. 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고 그죠. 미국의 통제하에 살아야 되니까 물론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해해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만 내가 한국인이니까 그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한국이 불편해지니까 그죠.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개새끼라는 관점은 없어요. 이런 나쁜 새끼 이런 관점 없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안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잠재적 힘을 적이니까. 못 잡았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국 공산당을 대하는 것과 일본 우익에서 조금 대립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좀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죠. 막 욕은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제거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일본의 그 정계나 정치인들에 대한 구별, 분석,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네요. 이거. 그럼. 인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럼. 근데 아베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일본을 발전시키고픈 그쪽에 가깝다는 충분히 게 이해하죠. 느껴지죠. 아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충분히 이해해야 되니까. 역시 굉장히. 그럼. 그러니까. 역시. 아이고. 역시 일본에 사는 사람은 달라. 아베 뽑았어요?
아니, 아베가 그 행동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베도 애국자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오바마를 그 히로시마에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네네. 그 소식 알아요? 옛날 때. 옛날에 예. 오바마 그런 적이 대통령 있었어요. 시절에. 예. 예. 그거는 대단한 외교적 승리거든. 그죠. 일본이 얼마를 퍼줬던 간에 상관없이 그거 자체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는 어느 정도 2차 세계대전 전쟁에는 패했지만은 나름대로의 소심한 작은 승리란 말이에요. 일본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을 히로시마 거기 핵폭탄 쏜 데 가서 그 고개를 숙이게 했던 것 자체는 이거는 트럼프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이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 뭐 너무 죄송합니다. 그쵸. 막 이러한 거하고 똑같이 거죠. 보이겠네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미국은 전승국인데 전승국 국가 거기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단한 외교적 성과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아베가 대단하죠. 바보가 아니네. 예, 그 생각했다. 처음엔 바보라 생각했다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머리 되게 좋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야, 그걸 저런 외교를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러한 정치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그 서초 집회 얘기도 했지만은 네. 지금 조국도 쫓아내고 하면서 그게 우리 때문인지 아니면 66일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작은 승리를 거뒀지만은 네. 문재인을 제거하고 나서 그거를 바턴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 눈에 띄는 우익 네. 정치인이 없다는 게 없어요. 지금 네. 한국의 딜레마고 예. 미국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최고죠. 예,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일본 쪽의 현 아베 내각은 문재인을 비난을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게끔 눈에 보이지 않는 서포트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박사님. 친구죠, 친구 알고 보면. 제가 어저께 안 대표님 저기 썰방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 반일 지금 저 좌빨들에서 반일 운동하게 된 게 그 불화수소 저 제재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이 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을 거기서 말했는데 이거는 미국 그 남중국해 잠수함 파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절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미국의 입김이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본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제재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거죠, 그거.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아베 입장에서는 굳이 제재할 필요가 없어. 예. 북한도 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예. 북한도. 예. 예, 그래야지 미국은, 그러니까 아베는 그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빼돌렸다며. 빼돌려서 그걸 미사일을 만들 거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조국의 사모펀드가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자금도 대주고 그게 프로세스가 움직여야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동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미사일 쏜다는 건 동해안 너머에는 일본이 있단 말이야. 그 일본은 이거를 명분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지스함을 체계를 더 강화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결국 뭐로 가냐? 우주개발산업.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때는 초석의 기초과학과 군사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 사실 불화수소는 글로 흘러가도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혀 해왔고. 손해볼 게 없는 거야. 그래 왔었고 또. 근데 미국 쪽에서 멱살을 딱 잡은 것 같아. 야, 이 새끼 아닌데. 그러니까 제재하라고 저거. 어. 예. 그러니까- 저 앞만 봐도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자의가 아닌. 일본은 별로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무역 문제도 보면은 자꾸 일본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왜 자꾸 한국하고 자꾸 관계를 끊으려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그림이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왜 일본 정치인이 아니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왜 자꾸 우리 편을 들려가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 또 좌파들은 또 일본이 우리에게 코아낀 게 있었고 한국이 결국 일본을 조종할 수 있다 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계속 이렇게 똥볼을 차기를 원하기 때문에 끌으려고. 문재인이 계속 오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숨구멍을 틀어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무역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닌가. 떡밥을 주는 건. 어차피 한국은 손해봐요. 네. 한국은 이익본이 하나도 없다고 이 속에서.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일본이 진짜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실리를
잘 찾아가는 것 당연하지. 같아요. 예. 아니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의 국익을 안 챙기는 정치인이 빙신인 그죠, 거지. 그죠. 아니 왜 거기에 이용을 당할까는 거야 나는. 어? 우리나라는 자, 이번에 22일 날 그 천황 즉위식에 이낙연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보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아니야. 허박허박 하는 거야. 그래서 침- 90%의 침입한 거죠, 그런 거. 90%의 네. 일본인들이 다 지금 문재인 욕하고 네. 오지 말라고 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 뭐 그 언론인들도 일본 언론인도 뭐 그런 논조에 컬럼을 엄청 많이 쓴다고 지금 제목을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다는데 좌빨들 시위 안 한대요. 뭐 친일 그러면 정말 걔네가 말하는 토착 외국가 천황 만나러 직접 가는 네. 이낙연이나 문재인이 가려다가 거절당했는데 그러면 문재인이가 토착 외국인 거 아니야 걔네 말로 따지면. 그러면 토착 외국 박멸하라며. 그죠. 그럼 문재인이 박멸해버려야지. 탄핵 시켜버려야죠. 네, 근데 왜 조용하냐 이거. 예. 할 수가 없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예. 문재인 정권도 북한의 대북 성공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네. 결국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일본은 그거를 끊을 수 있지만 네. 끊으면은 국제 질서가 지금에서 바뀔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잃고 네. 지지율 떨어지면은 한국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친미로 돌아서면 네. 골치 아파. 자기네들이, 예. 그러니까 야 문재인은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중간에 탄핵돼서도 안 되고 네. 5년 임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잘만 할 수 있다면 자빨 또 정권. 재집권하게끔. 예. 이해찬이가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해골찬. 일본의 우파와 네네. 한국의 좌파가 왜 친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진해갖고 우파끼리 연대, 좌파끼리 국제 코미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지. 좀 일차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좀 공부를 해야겠네요. 예. 근데 난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해서 일본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해요. 근데 역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네. 가 제일 큰 문제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중 일본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음. 한 2016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막 그럴 때는 변희재가 우리나라 일본 저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어 할 줄 안 돼? 최고 전문가. 아니 그래도 나름 그 일본 언론 같은 거 소개하면서 좀 많은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미디어 팬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진짜 그 빛 좋은 개살구였죠. 안 된다니까. 그 일본 그 토론과 유튜브에서 저는 가끔씩 봐요. 예. 그 일본 그 논객들의 논평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이게 있다고 네.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분류 작업부터 먼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로 하는 거죠. 그 예.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번에도 뭐 자위대 해군들, 네. 해상자,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주력이니까 예. 일본 해상자위대를 데리고 오면 이미 얘기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키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네. 예. 그죠. 근데 우리가 한미일 동조하면서 일본하고도 동조하겠다는데 무슨 개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한미 간의 합의하에 일본을 어느 선까지 끌어갖고 오느냐로 한미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동맹 맺고 한일 동맹을 맺은 다음에 탁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한미 동맹인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만든 상태에서 요 관계 속에서 일본을 어느 선까지 동맹에 깊숙이 집어넣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왜? 일본은 섬나라고 해상 자위대가 주력이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일본의 해군의 육성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저도 맞은 경험도 있고. 시작 이런 메커니즘도 모르고 시작 해상 자위대 뽑아가지고 오면은 그럼 일본의 보통 국가를 찬성하겠다는 거야? 이런 비용신을 받나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보면은 아니 얘들은 생각이 있나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응? 좀 봐가면서 좀 토론을 해야 되고 주제를 잡고 일본 애들이랑 논평을 해야지. 만약에 일본 해상 자위대 애들이 일본이 그래서 원양 함대를 만들고 핵 추진 예를 들어 전함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서 박수치고 좋아할 거야? 족가는 소리 안 하는 거지. 안 돼 그래야지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물론 우리가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만 일본이 그거 하는 것까지는 우린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죠. 그건 너무 나가는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F-21을 더 수입해.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시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얘들 진짜 이게 전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의 공군과 일본의 해군을 강화시키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군 기지 더지라 그래 시장 그래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시장 그 얘네들은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애들하고도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일본 애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혀 그 청사진과 작전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도 나는 일본 문화를 좋아해요. 아, 네. 네, 그죠? 일본의 초밥이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경쟁으로 하지만 일본을 갖다 전멸시켜야 되는 생각 전혀 안 되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는 나라죠, 사실. 네. 아, 그리고 일본 천황이 우리 김해김씨 아닙니까, 또. 어?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망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은 어차피 별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의 역할에서 더 이상 안 벗어나지는 게 우리한테 좋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일본하고 이렇게 일본 우익들과 이야기를 할 때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 요거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썰방이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그 일본 이야기가 네. 정말 그러니까. 영양가도 있고 아, 상당히 저 흥미롭고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애정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일본 갈 때다가 굉장히 그 시스템 보면 내가 부럽거든. 와, 이번에 오다이바 갔는데 오다이바의 그 시스템, 그 교통 시스템도 보면은 그냥 혀를 내두르지 혀를 내두르. 일본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한 생각이 들어. 아니 똑같은 민족이 다 갈라졌다는데 왜 우리는 짱게 있고 일본은 왜 이렇게 다르지? 중국 영향 때문에 아, 나 그러겠죠. 진짜 예. 미치겠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자빠질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워야 될 게 많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따라온 거야 사실은. 일본에 대한 질투심,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기겠다는 그 욕망이 걸고 한국을 이 정도 성장시켰기 때문에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공존을 해야 될 관계예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게 참 일본 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딱 매뉴얼대로 딱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 시스템. 치밀하게. 예. 네. 그러니까 국가 백년지 대계를 봐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횡단보도 건너거나 뭐 할 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빵을 먹고 다니거나 뭐 핫도그를 물고 다니거나 그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절대 안 돼요. 아, 이번엔 좀 하더라고요. 네. 아 해요? 네, 오발트도 좀 하고. 이번에 술도 내가 막 록봉기에서 마시고 자고.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일본 사람을 봤어.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요즘에 그게 옛날 때 그런 일본인들은 안 그랬는데 네. 이번에 그 저기 또 그리고 술 문화가 술 문화. 시부야를 갔더니 아니 경기가 너무 잘 네. 돌아가는데 어떤 시부야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예.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뻗어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일본이 세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네. 막 그랬어. 이게 느낌이 좀 그거 비슷하지 않나요? IMF 좀 직전에 우리나라 그때 뭐 김건모 그 노래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나오고 막 그럴 때 네. 그때 사람들 소비 엄청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내가 봤을 때 안전하지 않아. 일본도 지금 풍요 속의 위기예요. 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지금 보는데 아까 했듯이 2025년이 되면 일본의 단카이 주니어. 그러니까 일본 전후 세대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386 세대가 되는데 386 그치. 얘네들이 2025년이 되면은 75세로 정년 퇴직하는 시점이에요. 경제활동을 연금을 받는 시기가 돼. 예. 그러면 왕창 연금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 일본은 재정 적자가 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카이 주니어라는 그 전후 세대가 굉장히 지금 일본 경제 황금기를 이끌었던 산업 역군들인데 이 사람이 그 일자리 노선에서 후퇴를 이제 은퇴해버리게 되면은 지금의 젊은 일본인들이 단카이 주니어만큼 일을 할까? 그래 나태하잖아요 지금 애들. 안 돼. 예, 나태해요. 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도 결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보여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도 그래서 2025년 전까지 좀 일본 가서 많이 좀 놀다 와야 되겠어. 아, 저도 네. 어머니도 좀 해야지 가서 또 네. 일본 말 좀 배우고. 지역마다 다 틀린데 거의 일본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기 좀 중심지나 저런 데 가보면은 다 그 90막 어릴 때 중학생 때 막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했거든요. 네. 진짜 뭐 다 켜져 있고 뭐 유흥 문화 같은 거 잘 돼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풍요로운. 많이 일본도 위험합니다. 어쨌든 네. 빨리 마치도록 하고 네. 가셔야 되는데 또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먼 데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아유, 이렇게 또 자리를 비워주신 두 분. 아유, 네. 언제 또 외국 가요? 이번 금요일 날.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일본. 일본. 네. 또 어디 가세요?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저기 집회에 이제 참여해야죠, 토요일 날. 아, 그래요? 네. 나도 뭐 이제 계속 해외를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또 저도 이제 조만간 또 해외를 또 나갈 겁니다. 아,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비밀? 이건 나중에 가면은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 보면 야, 이거 이번에도 빤스런, 제목이 빤스런인가요? 빤스런이죠. 항상 빤스런. 네, 그러니까 또 저도 이제 곧 빤스런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때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릴라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뜻깊고 배운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 영양 술에 만점. 대해서도 네. 그렇고 네. 뭐 그 행성과 그 뭐 달과 막 그런 역학관계 같은 거 그거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마스크 팬미니들 가서 스시 좀 많이 드시고 오시기 하이. 바랍니다. 하이. 규동 많이 드시고. 하이.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일본 말 좀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